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에 제가 지난주에 진도를 좀 헷갈려가지고 프린트를 잘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프린트 있죠? 9번 프린트. 9번 프린트에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몇 개만 좀 찍고 자, 진도를 나갈게요. 자, 9번 프린트 봐주셨죠? 9번 프린트. 자, 1번부터 지적법 문제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1번 지적제도 측량 방법에 대해서 도해 지적, 수지적. 자, 이렇게 체크. 자, 나와라. 자, 도해지적, 수치적 그러면 제가 미술시간, 수학시간 그랬단 말이죠. 미술시간, 수학시간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우리 이야기는 어디가 더 좋아요? 자, 미술시간, 수학시간 어디가 더 쉬워요? 미술시간 좀 쉽죠? 그래서 일반인이 수치적 일반인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수치적은 정밀도는 높은 대신에 일반인 이야기가 어렵죠. 수학시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도면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 수치적. 요 동네는 도면이 있다 없다? 수치적. 이 동네 도면이 있다 없다? 있다. 도면도 같이 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 미술시간이요, 수학시간이요. 둘 다 쓰고 있고, 요거 좀 비싼 동네는 요걸 두면서 그 동네는 도면을 같이 두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적도 임야도를 다 두고 있고, 좀 비싼 동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고 있고, 그 동네에도 지적도는 함께 비치하고 있다. 라고 했었죠. 그걸 써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정밀도가 높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토지 표시.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는 소, 지, 면, 경. 자, 좌표가 들어가야죠. 좌표. 소유자의 성병은 권리에 관한 문제지 토지 표시 문제가 아니잖아요. 토지 표시는 소, 지, 면, 경자. 틀렸습니다.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지지면 경자 나왔죠?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자, 지적 3요소가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죠? 다 맞는데 틀린 게 관리 토지 아니라 모든 토지. 우리나라 영토 전부 다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관리 토지 그러면 틀립니다. 자, 실제로 관리 토지라고 뻥을 쳐가지고 출제했었어요. 옛날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장관이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필지별로 쪼개가지고 한 필지 기본 정보가 소지, 면, 경자 이런 것들을 조사하니까 자, 만약에 여기 지목 같은 거, 토지 용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요. 그다음 면적은 자, 여기 나오는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은 측량합니다. 또 조사 측량해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번은 누가 정해요? 지번은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 동리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한다. 그 지번은 소관청이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소재는 보통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 표시에 대한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해. 자, 자꾸 변하는 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었죠. 자, 토지 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분할, 합병 이런 거요. 자, 분할 합병은 보통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내 땅 분할해줘, 내 땅 합병할 거야라고 신청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권으로 하려면 막 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있죠.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요 계획 이름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이걸 용으로 뻥을 쳤단 말이에요. 용 그러면 안 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이거 문구를 그대로 외우신 다음에 이 계획이 언제 나오는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권을 하려니까 막 할 수는 없다. 계획 세워서 하자. 그래서 이 계획 이름 외우시고 이 계획은 소관청이 수립합니다. 자, 소관청이 누구예요?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계획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별로. 자, 부득이하면 읍면동구별로. 이렇게 썼죠? 네, 그거까지. 자,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보십니다. 5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 해당 토지번은 숫자 앞에 자, 임자 붙여 산자 붙여.
산자 붙이는 거죠.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산 5번지, 자, 산 100번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네, 산이 붙었다 그러면 임야대장이구나, 임야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산이 안 붙으면 토지대장이구나, 지적도구나 이렇게 산이 붙냐 안 붙냐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6번 보시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인데 여러 필지래요. 여러 필지가 신규로 들어오고 있대요. 그럼 본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자, 종떨려는 본번.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종떨려는 본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설프게 외우셔가지고 종떨려까지 외운 거야. 종떨려 외우고 나니까 이게 뭐더라? 뭐더라? 곤란하죠. 자, 종떨려는 뭐라고? 본번. 자, 이때 본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에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접지가 없다. 또 여러 필지가 들어온다. 이럴 때는 본번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 여러 필지다라고 하면 본번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지번은 북서에서 남쪽으로.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가니까 북서에서 남동으로죠. 북서 쪽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데, 자,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글씨 쓰는 방향 보시면 돼요. 자, 글씨를 이렇게 쓰다가 줄 바꾸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요 순서. 옛날에 한자 책 쓸 때 어떻게 써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쪽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요건 옛날 책. 자, 지금은 요즘 글씨 쓰는 방향 보시면 북서 쪽에서 내려온다. 자, 8번 보시면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냥 해줍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그래서 분할은 부번. 여보세요. 분할은 부번. 자, 한 필지는 원래 지번 쓰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입니다. 자, 100의 2번지를 분할하면 어떻게 돼? 100의 2번지 분할하면 하나는 100의 2, 하나는 100의 3이겠지 뭐. 또 100의 3번지 또 분할하면 어떻게 해요? 100의 3, 자 100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또 100의 2번지 또 분할하면 어떻게 돼? 100의 2, 자 100의 4가 있으니까 5죠. 요거를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본번으로 바꾸는 거죠. 자, 9번 지번 변경이나 행정적 개편. 자, 지번 변경이나 행정적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이럴 땐 지적 확정 측량. 요게 도시 개발 사업. 자, 도시 개발 사업. 자,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본번으로 부여한 게 원칙이죠. 그 동네 개발을 쭉 했다 그러면 옛날 지번 쓴다 안 쓴다? 쓴다. 쓰긴 쓰는데 뭘 쓴다? 본번 쓴다. 요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자, 번적 행사. 자, 번적 행사. 자, 척은 축척 변경 있었죠? 축척 변경. 번적 행사. 자, 축척 변경까지. 요 세 가지는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부여 방식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것을 준용한다. 그래서 똑같이 본번으로 부여한 게 4개 있는 거예요. 번적 행사는 전부 다 본번이다. 외우라 그랬죠? 자, 다음. 자, 요거 10번.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오늘서부터 지목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우리 교재로 들어갑시다. 교재. 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적법 진도 마무리하고요. 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달빛 특강 해가지고 총정리 한번 할 건데, 자, 우리 달빛 특강 요번 달에는 주제를 뭘로 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등기 기본기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등기 기본기. 그러니까 요번엔 지적 기본기 이렇게 할까? 아니면 지적에서 이제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 필수 암기. 그걸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혹시 좋은 의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걱정 마시고.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 갈 겁니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보시면 지목이 나와 있죠? 지목. 자, 21페이지. 자, 최근에 이제, 수업 후기 뭐 이런 란에 또 댓글 이런 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인강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확률적으로 그래도 실강에서 수업 들으신 분이 합격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강 들으신 분들은 수업을 많이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인강 수강생들 중에 등록만 해놓고 아예 수업 자체를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 80%는 등록만 하고 수업을 열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공부가 될 리가 없잖아요.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수업 좀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인강생들 합격률 좀 떨어진다라고 했더니 섭섭하다. 난 다 듣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뭐 특정인을 지목해서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강 들으신 분들 좀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죠? 조금 이렇게 제 목표는 이거예요. 법 공부 어렵잖아요. 이걸 막 심각하게 하면 공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저 말고 다른 분들 스트레스 많이 주죠. 우리 세법 시간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각종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걸요? 예. 근데 이제 공식법 마저 막 스트레스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어도 제 수업 시간은 좀 빨리빨리 끝나고 수업도 좀 재밌게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고 또 점수가 안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워낙 또 강의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점수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수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법을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러냐 뭐 논리를 짜고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효율도 없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좀 편하게. 제가 그래서 말끝마다 뭐 아니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막 부담 느끼지 말라고. 지금 이해 못하면 다음번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른다고 막 놀리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혹여라도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좀 태도가 불량해.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편하게 좀 그냥 수업을 딱 생각했는데 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 수업을 딱 보는데 개강이 듣기 싫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편하게 좀 외워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혹여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진지함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꼭 저도 옛날부터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좀 이렇게 생겼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홍대 미대 나왔냐고 저한테. 법대 나왔어. 애초에 법대야. 애초에서 딴 과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서부터. 전 대학 다닐 때서부터 그랬어요. 친구들이 넌 경제학과냐고 막 그랬었어요. 신방과냐 뭐 이랬었는데 법대 다닌다 그러면 믿지 않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모는 좀 그래도 애들 법 공부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렁설렁하지 않으니까 할 건 꼭꼭 짚어서 하니까 걱정 마시고 잘 수업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지목 설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자, 지목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지목은 딱 법으로 정해진 28개가 있습니다. 28개 중에 하나씩 우리가 필요한 용도를 골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용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 수 없어요. 법에 정해진 거. 열거돼 있는 거 골라 쓴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주의 또는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법정주의, 열거주의는 지목은 정해진 것 중에 골라 쓴다. 법에 딱 열거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토지 하나면 지목도 몇 개다? 하나다. 1필지 1지목이고요. 만약에 토지 하나에 용도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주된 지목. 자, 주된 지목.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용도가 2개인데 딱 경계선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 잘라서 2필지로 만들어서 분할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주된 지목을 고를 수밖에 없죠. 자, 잠깐 다른 용도로 쓴대요. 그러면 지목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자, 일시적, 임시적 용도 변경이다. 그러면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어떨 때 지목을 변경하냐? 영구적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럼 바꿔야 돼. 영구적으로 용도 바뀌면 지목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 잠깐 다른 용도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걸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영구적일 때만 바꿔라. 일시적일 땐 바꾸지 마라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요거. 일시적일 때 지목 변경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지목 명칭.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지목 명칭. 정식으로 토지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자, 주, 유, 소, 용지 이거 다 써야 돼. 주, 유, 소, 용지. 또 주차장 이런 거 다 써야 돼. 예를 들자면 다 써야 돼요. 근데 도면에는 이거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씩 쓰는 거죠. 보통은 앞글자를 씁니다. 주, 유, 소, 용지는 주. 자, 주차장은 차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골라 쓰는 게 약식보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2문자 왼 앞에 글자를 쓰는 건데 예외적으로 차 문자 2번째 글자를 쓰는 게 4개 있습니다. 2번째 글자를 쓰는 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 천원 이렇게 되죠. 차장 천 요 4가지는 2번째 글자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면 다 첫 글자예요. 자, 해봅시다. 주차장은 차죠? 그럼 주는 뭐예요? 주유소 용지까지가 정식 명칭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장 용진 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공은 뭘까? 공!
공원. 예. 공원. 자, 공 그럼 공원이에요. 예. 자, 그럼 원 그러면 원 그럼 유원지. 자, 유는 유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당연히 원칙인데도 유지, 공원 이게 헷갈려. 그죠? 예. 공 뭐라고? 공원이라고. 공 그랬더니 공장용지. 그럼 곤란해요. 자, 공 그러면 공원. 그죠? 예. 또 공원 그랬더니 원. 그럼 곤란해요. 자, 원은 뭐예요? 유원지. 자, 유지.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막 헷갈리기 때문에 예, 저는 차장 천원 외우시면서 공 그러면 공원이고 유 그러면 유지.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지적도를 펼쳐놓고 공 써 있어. 그럼 손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 뭐라고? 네, 지적도 펼쳐놓고 공 써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 공원이라 그래야 돼. 걷다 대고 야, 이 공장이 크게 있네요. 이런 소리 하면 망하는 거 진짜. 창피해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자, 유 써 있으면 유지. 이 넓게 호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하셔야지. 유 써 있대 유원지가 있네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에서 많이 속아. 이게 나중에 진짜로 이거 삽질하면 정말 약간 전문성 의심받아. 좀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도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천은 천이죠. 하는 없어. 하수도 없어. 하 없어. 그냥 하천은 천이. 하는 그냥 없고요. 자, 대신에 광, 천, 지는 한 글자로 광 이렇게 되지. 그래서 광천지 하천 이렇게 천이 겹치니까 하천으로 보시고 광천지는 광입니다. 하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학교용지는 있어. 학교용지 있을 수 있죠. 학교용지는 한 글자로 그렇죠. 요거 학은 있어도 하는 없어요. 하수도 그런 거 없어. 수도용지야. 수도용지. 자, 요 정도는 시험에 좀 나옵니다. 가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한번 나올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장천은 써놓으시고 공하고 유만 좀 참고로 외워놓으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얘를 안 든 거는 무조건 첫 글자예요. 여기 없는 건 무조건 첫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잡종지는 청고용지는 사족지는 이게 지금 어려워? 자, 과수원은 무조건 첫 글자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안 나오는 건 다 첫 글자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4개밖에 없다. 이렇게. 자, 28개 지목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한 회에 최소 한 문제, 많을 땐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12개 중에 한두 개를 무조건 내고 있기 때문에 지목에서 문제를 안 내면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멘트들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전답. 자, 전답의 차이점은 경작 방식. 자, 경작 방식 차이. 자, 전답의 공통점은 재배예요. 재배. 자, 전답은 둘 다 재배하는 거고 차이점은 경작 방식이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 이게 다른 거죠. 자, 차이점은 그랬더니 물, 공통점은 그랬더니 물 이런 곤란해요. 자, 다음 전에서는요 과수를 뺀대요. 자, 왜 빼요? 3번에 과수류 재배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과수류. 그다음에 식용 죽순 재배는 전입니다. 자, 대신에 중림지는 임야예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식용 죽순을 재배하면 이건 농사 짓는 거잖아요. 전으로 가고요. 중림지는 대나무가 많은 그냥 야산이야. 중림지. 자, 중림지는 그러니까 임야. 자, 수림지는 임야. 이거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숫자. 나무가 많으면 임야. 대나무가 많으면 임야. 돌이 많으면 임야. 암석 시작할 땅 임야. 자, 모래가 많으면 임야. 자, 물이 많으면 임야. 습지.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호수 연못 고여 있으면 유지. 자, 습지는 임야. 자, 황무지도 임야. 그죠? 임야예요. 자, 중림지 임야입니다. 식용 죽순을 재배하면 전이에요. 전.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구를 재배한다 그러면 답이 되죠. 이건 재배입니다. 근데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데서 연왕골이 자생한다 그러면 그 유지예요. 그 물이 고여 있는 거니까. 요거 구별해가지고 요거 섞어가지고 문이 시험 많이 냅니다. 이거. 여기도 연왕골이 나오고 여기도 연왕골이 나오거든. 연왕골을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고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라고 하면 유지입니다. 그렇죠? 자,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전이 아니라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과수원에 접속된 부속시설, 저장고 등 부속시설은 과수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과수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자, 요거 색깔 바꿔드릴게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단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라고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자, 부속 시설물이 나와서 원래 지목이랑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부속 시설은 무조건 주된 지목이랑 똑같습니다. 부속 시설 부지는 대로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자, 대로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거용이 나와야 돼. 자,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가 요거하고 딱 두 개 있어. 딱 두 개. 자, 목장용지에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따로 대로합니다. 자, 넓은 초지가 있어.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한 초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자, 넓은 초지, 목장용지, 목입니다. 목. 자, 목장용지 장 그러면 안 돼. 자, 공장용지가 장이기 때문에 목장용지는 목입니다. 넓게 초지가 있는데 저 구석에 집 짓고 살고 있어. 거기는 잘라서 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이런 게 딱 두 개 있는 겁니다. 두 개. 자, 5번 이미 봤었고요. 자, 6번에 광천지는 한 글자로 광이에요. 자, 천은 하천 있었죠? 광천지는 광이고요. 여기서는 용추라는 걸 꼭 용출 요거 잡아내셔야 돼요. 용출구. 온수, 약수, 석유류가 그 자리에서 올라와야 돼. 그래야 광천지죠. 요거를 운송한다 그러면 광천지도 아니다. 아니다. 자, 운송하는 각종 시설 부지는 제외합니다. 그렇죠? 자, 운송하면 광천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용출해야 됩니다. 요것도 섞어가지고 장난 많이 쳤어요. 자, 염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천일지엄이 뭔 소리예요? 천일지엄에 천일은 하늘천, 일은 태양. 네. 그 하늘의 태양으로 소금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염전이 가면 햇볕에 말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금 공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염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주거사무실, 점포, 자, 문화시설, 요거 조심합니다.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거를 유원지 그러면 안 돼. 자, 유원지가 아니라 됩니다. 돼. 자, 또 여기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정원이 나, 정원 됩니다. 자, 초지 뭐 초지?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은 대. 그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축사부지 있죠? 축사부지는 목장용지, 축사부지. 자, 초지도 목장용지, 정원은 대. 그죠? 하나 더. 녹지는 공원. 자, 녹지는 공원이에요. 자, 얘네들이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정원은 대. 자,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요 세 가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작년에 정원이 나왔어요. 작년 정원 나왔어요. 그 전에 녹지 나왔어요. 자, 저는 이제 요거 봅니다, 지금. 초지는 목장용지. 저 요거 보고 있어요,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잘 나오는 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대요.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집을 아직 짓지 않았더라도 지목은 대를 준단 말이야, 대. 자, 또 넘어가 보죠. 자, 9번 공장용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공장용지 한 글자로 장이 되겠죠. 공장용지 장.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부지 지목은 공장용지예요. 부속시설이 돼서 지목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항상 부속시설은 주지목이랑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부지는 공장용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학교용지 나왔죠? 학교용지는 한 글자로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11번과 12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 자, 주유성지는 주. 이렇게 돼요. 주차장은 차, 주유성지는 주. 그죠? 자, 주차장에서는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이게 나와야 돼.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이요. 이거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그럼 주차장이에요. 당연히 자동차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 그러면 잡종지예요.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 그러면 잡종지. 그죠? 자, 28번 가볼까요? 자, 28번 가보시면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 나와 있죠? 이거 뭐예요? 잡종지.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자, 거의 자동차로 시작해서 똑같아. 독립도 똑같아. 그냥 자동차 독립으로 끝나면 잡종지,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두 개가 언뜻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노리고 낼 겁니다. 예. 자, 주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잡종지냐 주차장이냐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분명하게 찍어줬어요. 예. 분명히 찍어줬어요, 이거. 예. 자, 앞으로 모의고사에 내 거. 어떻게 알았지? 내 거예요. 예. 계속 하여튼 머리에 인이 박힐 때까지 주입할 겁니다.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차장이 아닌 거 4개. 자, 주차장 아닌 거 4개. 자,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에요. 제외돼. 그럼 뭘까? 도로.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다. 도로. 자, 부설 주차장도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차장 아니라 주된 지목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공장 용지에 부설된 주차장은 뭐겠어? 공장 용지지. 그러니까 독립된 주차장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죠? 예. 물류장, 야외 전시장도 주차장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뭐가 될지 몰라요. 자, 뭐가 될지 모른다. 결국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잡종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외되는 거 주차장 아닌 거 4개 있습니다. 4개. 자, 다음 주유소용지로 넘어갑니다. 주유소용지. 석유 제품, 자, LPG나 전기 수소 판매 설비 나왔죠? 자, 전기 수소 판매 설비. 이거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자, 전기 충전소 있잖아요. 그것도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주겠다. 자, 이 김포에도 수소 충전소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도 주유소용지로 준단 말이죠. 자, 원유 저장소, 저유소, 부속 시설까지도 전부 다 주유소용지입니다. 다만, 자, 바뀝니다. 다만,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제외한 자. 다만 제외한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 선박기차 정비 공장 안에, 자, 걸렸어. 공장 안에. 공장 안에도 자동차 이 정비 공장 안에도 주유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유소용지예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지. 그래서 주유소용지가 아니다. 공장용지로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한다요. 자, 창고용지, 물건 보관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 이게 창고용지입니다. 여기 접속된 시설 부지도 창고용지입니다. 자, 사기칩니다. 과수류, 집단 재배한 토지는 과수원.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 부속시설 부지는 과수원이에요. 창고용지 아니에요. 창고용지는 독립된 보관시설 따로 있어야 돼. 그래 창고용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 공중에 교통운수. 자, 걸렸어요. 여기 교통운수, 여기 교통운수. 자, 딱 노리고 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딱 찍어드렸는데 출제가 둘 다 됐습니다. 교통운수가 딱 2번 나와요. 그럼 뭘로 구별하냐? 교통운수에 궤도가 붙으면 철도용지. 그냥 교통운수로 끝나면 도로입니다. 됐죠? 이건 찾아내셔야 돼요. 교통운수가 나면 궤도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궤도가 붙는 순간 너는 철도용지구나. 그죠? 자, 도로도 시험에 낼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다 도로예요. 도로법상 도로도 도로. 고속도로도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 2필지 이상 진입해도 도로예요. 됐죠? 자, 근데 도로 아닌 게 있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요. 단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지 용도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문제되기가 되게 좋아요. 도로 문제되기 되게 좋은 게, 자,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이런 거 지문 하나 넣고요. 도로법상 도로 지문 하나 넣고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2필지장 진입 넣고. 그리고 아닌 거 넣겠죠?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한 통로까지 들어가면 얘가 답인 거야. 딱 개수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도로인 거 아닌 거 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많이 나오던 문제예요. 요즘은 이 정도 내면 조금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단답식으로는 안 나와요. 지목을 낼 때 이런 지목 긴 문장들 다 넣어가지고 지문 5개를 다 길게 해줘.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 보통 뭐 길면 15줄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걔네들을 쫙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읽기 힘드니까 제가 포인트 단어를 몇 개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 포인트 단어를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철도용지로 넘어갑니다. 궤도 찾았죠? 또 하나 찾는 다음에 역사 찾는 거예요. 역사. 서울 역사, 용산 역사 이런 거. 그리고 철도용지입니다. 자, 철도용지 한 글자로 철이겠지. 철. 자, 도로는 한 글자로 그죠? 또 발음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도로는 도입니다. 실제로 저 로로 나왔어요. 로. 출제가 됐어, 로로. 도예요, 도. 첫 글자니까. 자, 제방은 한 글자로 제. 그죠? 조마조마해서 방 그럴까봐. 자, 제방은 제입니다. 방조제, 방사제, 방수제, 방파제. 이거 전부 다 제. 해가지고 제방으로 가는 거죠. 자, 하천은 천. 국어는 구. 그죠? 국어가 뭐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국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규모가 있나 없나를 꼭 찾으셔야 돼요. 소규모 수로는 국어. 자, 그러면 인공적 수로는 국어. 자,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는 둘 다 국어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 유지는 한 글자로 유입니다. 유. 지는 없어. 그죠? 지는 없어. 유지는 유입니다. 유. 좀 헷갈리면 말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요, 유지가 지목이 아니라 지소였어요, 지소. 괜히 얘기했다. 하여튼 지목이 한두 번 바뀌었었어요. 한 4번인가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28개로 고정된 지 꽤 오래됐어요. 20, 30년 됐는데, 이전에는
맨 처음에 1950년도에 지적법이 처음 들어올 때 지목이 18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8개로 늘면서 몇 개 막 바꾸고 그랬어. 이따가 나올 체육용지 있잖아요. 그게 예전엔 지목이 운동장이었어. 웃기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체육용지로 바뀐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전에 유진 지소 막 그랬거든. 지소. 아니, 괜히 얘기했다. 유지, 이 지하면 안 돼. 자,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호수 연못 같은 거. 자, 이제 쥐기 잘 나옵니다.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입니다. 이거를 답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답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많이 냈어요. 자, 양어장은 양이죠. 예, 이걸 또 어로 낸 적 있습니다. 안 돼요. 양어장은 양이고요. 양어장은 언제나 육상에 있어야 됩니다. 육상에. 자, 만약에 해상에 있다 그러면 지목이 없어. 지목은 토지의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해상에는 지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해상으로 바꿔서 2번인가 출제했어요. 예. 자, 수도용지는 한 글자로 수겠죠. 수. 도는 도로가 있으니까 수. 그죠? 예. 수도용지는 틀린 지문으로 낸 적이 없어. 틀리게 낼 수가 없어.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어떻게 틀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용지는 수 이렇게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방조제도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제방도 방조제. 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옳은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예. 자, 공원은 한 글자로 공원은 공이에요. 이거 원 할까봐 나 조마조마해 진짜. 예. 공원은 공입니다. 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은 대. 그랬죠. 자, 요 세 가지 헷갈려요. 예.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외울 때까지 할 거야. 자, 외울 때까지.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야. 자, 녹지는 공원. 무슨 이성적, 합리적 다 필요 없어. 야,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 그죠? 꼭 그런 분들이 있다. 나는 너의 그런 스타일이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 뭐 알아서 하든지.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그냥 머릿속에 웅얼웅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시험장 가서 제정신 알 때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은 대. 그래서 작년에 정원이 나왔다고. 그죠? 자,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묘지공원은 묘지. 자, 묘지공원은 묘지예요. 자, 묘지라는 지목도 있고 공원이라는 지목도 있는데 누가 더 세? 묘지가 세요. 왜? 귀신 나오니까. 예, 자,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이거 아주 특이한 거죠. 예. 자, 자연공원법상공원은 요즘 안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뭐 빼버릴까 싶은데 옛날에 나오던 건데요. 설악산 국립공원 나온 적 있어. 설악산 국립공원이 지목이 뭐겠어요? 임야야.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건 임야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체육용지 나와 있죠. 체육용지에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거 구별합니다. 자, 골프장은 체육용지. 그런데 영속성 미흡한, 자, 독립성 영속성 미흡한 골프연습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라서 제외된 건 아니고요. 영속성이 미흡하다. 독립성, 영속성 미흡하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체육용지가 아니게 됩니다. 자,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속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지. 만약에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구장, 테니스장을 독립적으로 제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처럼 체육용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흡하다는 멘트가 붙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유원지 있네요. 자, 유원지 한 글자로 원입니다. 유 아니에요. 유는 유지가 있죠. 자, 유원지는 원입니다. 자, 여기서도 수영장 나오고요. 자, 특히 어린이 놀이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입니다. 이게 그냥 어린이 놀이터 동네 조그만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돼. 위락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랜드들 있잖아요. 큰 것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어린이 공원이야. 지목이 뭐예요? 공원이야, 공원이고, 이거는 큰 그 랜드들 거. 이런 거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요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야영장. 자, 야영장은 유원지. 예전에 이게 갈 데가 없어서 잡종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원지로 보셔야 되고요. 경마장도 유원지. 자, 승마장은 체육용지. 자, 경마장은 유원지. 그죠? 자, 우리 경마장 가보셨어요? 경마장에 내가 말을 타요, 돈을 걸어요?
돈을 거는 거예요. 저 승마장에 가서 돈 걸면 이상한 사람이야. 승마장 가면 내가 말을 탈아야 돼. 저 완전 다른 거죠. 말 타는 승마장은 채용용지. 자, 돈 걸고 노는 경마장은 유언지. 자, 25번 내려갑니다. 종교용지하고요. 사적지하고 요거 섞어서 시험 많이 냅니다. 종교용지랑 사적지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예전에는 문화재라는 말을 요즘은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문화재는 옛날에 있었던 용어고 개정이 되어서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구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인데 이런 국가유산 문화재가 종교용지 안에 들어있대. 그러면 사적지가 아니다요. 그렇죠?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들어있으면 그건 문화재보다도 종교용지가 더 큰 거라고. 자, 그럴 때는 종교용지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오래된 학교나 오래된 공원이나 오래된 사찰이나 그죠? 천주교 성당 이런 것들, 교회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이런 유적구적 기념물 보호구역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적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주된 지목이 얘네들이니까 주된 지목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에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주로 사찰 안에 국보급 문화재가 들어있다. 그럼 지목은 뭐예요? 종교용지, 그죠? 예, 그 사찰, 이거 교회 사찰 향교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용지가 됩니다. 자, 다음 27번 묘지 나옵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 자, 묘지공원은 묘지, 공원 아니라 묘지, 묘지공원은 묘지. 자, 봉안시설은 묘지. 자, 봉안시설이 옛날 납골 땅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묘지공원 묘지, 봉안시설 묘지. 접속된 부속시설은 묘지. 자, 그리고 달라지는 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요 멘트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주거용이 없습니다. 예, 묘지에 주거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안 돼요. 예, 묘지에는 주거용이 없고 뭐예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가 딱 두 번 있었어요. 아까 과수원하고 또 목장용지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그거 딱 두 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로한다가 세 번 나와요. 지금 세 번. 과수원 목장용지는 주거용 건축물. 자, 묘지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그럴 때 대로 바뀌는 겁니다. 요것도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묘지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27개 다 했는데 갈 데가 없으면 잡정지. 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잡정지. 그죠? 자, 다 갈 데 없다. 잡정지. 자, 갈대밭은 잡정지. 자, 갈대밭은 갈대밭 아니에요. 자, 갈대밭은 잡정지. 갈대밭은 임야 그러면 안 돼요. 예. 황무지는 임야. 황무지 임야. 갈대밭은 잡정지. 갈대 없으면 잡정지. 갈대밭은 잡정지. 갈대 없으면 잡정지. 갈대밭은 잡정지죠. 예, 이거 두 가지 외우시고 황무지는 임야입니다. 황무지 임야.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은 그 야적하는 거죠. 야적장. 이거 잡정지예요. 만약에 실내에 독립적 보관시설을 갖췄으면 창고용지. 실외에 그냥 야적하면 잡정지. 자, 돌 캐는 채석장, 흙 파는 토치장 이런 것들 잡정지입니다. 조심하세요. 돌을 캐내는데 이게 원상회복 할 거래. 그럼 계속 캐내요? 캐내다 말아요? 원상회복 할 거래. 잠깐 캐는데. 그럼 계속 캐내요? 캐내다 말아요? 원상회복 할 거라 그러면서 돌을 캐내고 있어. 계속 캐내는 거예요? 원상복귀 할 거예요? 할 거지. 그러면 잡정지야? 아니다. 아니다. 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데 그럼 잡정지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돌을 캐내면 잡정지지만 원상회복을 한다 그러면 잡정지가 아니다. 가 되는 거죠. 계속 영구적으로 캐내는 경우만 잡정지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얘네들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 없으면 잡정지로 줍니다.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정지.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그랬죠. 공항시설 옛날에는 비행장 그랬거든요. 이거 잡정지. 도축장, 쓰레기장, 자, 오물처리장 냄새나죠? 냄새나면 잡정지. 이렇게 해서 갈 데 없는 거 다 모아놨단 말이죠. 자, 이 옛날에 비행장 그랬거든요. 비행장. 요즘은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비행장이 이렇게 길게 생긴 거 아세요? 비행장 길게 생기면 그죠? 활주로 있는 거 아시죠? 활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활주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런웨이, 런웨이. 창피해, 런웨이. 활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비행기 미끄러질까봐 여기 이제 주변에다가 구름 같은 거 이렇게 해놔요. 이게. 예. 그 안에 이제 콘크리트 넣으면 박아서 비행기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행기 미끄러지면 이게 툭 걸리라고 해놓는 걸 착륙대라고 합니다. 착륙대. 그죠? 이 땅이 남잖아.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어.
그래서 골프장, 뭐, 이 나인홀, 뭐, 이렇게 골프장, 그 두 개 하면은 이제 18홀이 딱 되는 거야. 골프장. 그래서 이 군 골프장이 보통 비행장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골프장의 지목은 채용용지. 근데 이 골프장은 비행장 안에 들어있죠? 그럼 채용용지를 줄까? 잡정지를 줄까? 잡정지. 주된 지목이 잡정지면 이것도 잡정지. 이렇게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독립된 골프장이 따로 있으면 채용용지. 그래서 비행장 안에 골프장은 잡정지. 그래서 주된 지목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목 살펴봤고요. 요거를 이제 요거 문제를 나중에 풀어 보실 건데 지금 이거 안 풀 거예요. 자, 뭘 보실 거면 우리 암기 노트 있죠? 암기 노트 그거 잠깐 펴 보세요. 요게 이제 지목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단어를 많이 보시면서 지목을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암기 노트 요거 암기 노트. 자, 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펼쳐 보세요. 20, 21. 자, 20, 2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지목 28개 순서는 달라요. 순서는 다른데 그래도 외우시기 제일 편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해서 얘네들은 제가 이제 답이 돼 있고 21페이지에는 답이 없잖아요. 요걸 보시면서 빈칸을 채워가는 연습을 하세요. 볼펜 쓰지 말고 연필 쓰지 말고 눈으로 이렇게 채워 보시는 거죠. 예. 바로 앞에 이제 답이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물을 상시 이용하여 벼, 연, 미네랄을 제외하면 뭐라고? 답. 이용하지 않고 제외하면 전. 과수류는 제외죠? 과수류를 집단 제외하면 과수원. 자, 연안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는 유지. 초지는 녹지는 정원은 대. 자, 용출하면 광천지. 광천수는 사이다야. 네. 용출해서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정지. 자, 교통운수는 도로. 교통운수의 궤도면 철도용지. 자, 인공적수로 소규모수로는 예? 국어. 예. 자, 묘지공원은 묘지. 어린 놀이터는 시설을 위락시설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 놀이터는 유원지. 자, 유원지는 한 글자로 지금 유 나올 뻔했어 지금. 예, 유원지 원. 예. 봉안시설 접속된 부속시설은 묘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자, 갈대밭은 갈대 없으면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황무지는 임야. 습지는 임야. 이거 다 임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다. 자, 종교 용지 안에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네? 종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다니까. 여기다 또 덥석 사적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송기시설 부지는 네? 잡종지. 그죠? 네. 주소용지. 주차장은 차. 공. 이럴 줄 알았어. 공원. 장. 공장용지. 여기 공장용지면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 공장용지. 유원지. 차. 천. 하천. 자, 광천지. 그죠? 예, 이게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여 뽑은 거 이게. 요거 외우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대신에 이제 지문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문장들을 골라내는 연습만 좀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 조금만 하면 지목 28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건지셔야 돼요. 꼭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저한테 조용히 가서 그럽니다. 지목 몇 문제 나와요? 그래요. 그 취지가 뭐겠어요? 찍어보겠다 이거잖아. 자, 그러지 마시고 지목은 꼭 맞추셔야 된다. 이거 놓치면 정말 억울하다. 예? 자, 지목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경계랑 면적이 나옵니다. 경계. 자, 우리 교재 계속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자, 20. 요거 두 개만 하고 쉴 거예요. 자, 두 개만 하고. 자, 경계랑 면적 있습니다. 자, 경계. 자, 26페이지. 이렇게 안 넘겨지죠, 책이? 자, 26페이지에 경계가 있습니다.
자, 경계. 경계는 뭐 지적 공부 도면에 그려진 직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도면에 그리기 위해서는 지상의 경계를 먼저 잡아야 돼요. 땅바닥에 경계를 표시를 하고 이걸 측량해서 도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리 안 하고 경계 그러면 도면상 경계지만 우리 시험은 지상 경계 설정 기준이 잘 나옵니다. 지상 경계 설정 기준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내기 딱 좋단 말이죠. 자, 일단 상중하 외우셔야 돼요. 상중하. 자, 상, 중, 하. 자, 상부터 외우세요. 상단부 끊는 거는 절토입니다. 절상. 절토 나오면 상단부로 끊는다. 땅을 깎았다는 소리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산이 하나 있는데 이거 도로를 올라고 뚫어버리면 터널이 되잖아요. 터널 뚫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내는 거야. 깎아서 여기를 도로로 하겠다. 도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지워버리겠다. 됐죠? 지워버렸어. 그러면 원래 지목은 이게 임야였지, 임야였는데 여기 도로로 나오면서 비탈진 부분이 생겼죠? 깎인 부분. 요거는 도로예요, 임야예요? 깎인 부분은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절토 나오면 상단부로 끊었기 때문에 요거는 도로로 편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도로, 국어 등 토지가 절토되었다. 그러면 그 경사면에 상단부를 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높낮이가 있대. 그러면 하단부예요. 그냥 높낮이가 있대. 절토가 아니라 그냥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 그럼 비탈진 부분은 상단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 위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우리 개론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법지 뭐 이렇게 배우지 않나? 개론 또 열심히 한다며. 뭐 법지 이런 거 용어를 배운 적 있을걸요? 법률 용어는 아니야 사실. 네, 법지.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비탈진 이 지면의 소유권은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아니 지금 하단부를 끊었다며. 끊었잖아. 그럼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 비탈진 부분은 높은 땅에 속해, 낮은 땅에 속해. 아니 지금 여기를 끊었잖아. 여기를 끊었으면 여기는 어디 소유예요? 위쪽 소유지. 밑에 끊었잖아. 아 됐어. 괜히 얘기했어. 됐어. 괜히 얘기했어. 그냥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 절토 나오면 상단부. 상상 그럴 수 없잖아. 여기 상이면 여는 하고. 자, 여기는 아예 높낮이가 없대요. 자, 높낮이가 없으면 중간중에 이제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것이다. 담장이면 이 토지 사이에 담장 구조물의 중앙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의 중앙.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상중하로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담장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은 A 땅이고 B 땅인데 담장이 B 거래. 담장이 B 건데 가운데 잡으면 B가 열받겠죠. 그럴 때는 소유권이 있어? 그럼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소유권이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중하 원칙이 있지만 얘네들은 소유권 문제가 더 우선하게 된다라는 거지. 기본 원칙은 이거고 소유권이 다를 때는 소유권이 더 우선하게 된다. 자, 요 밑에 두 개는 소유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에 접하면 저쪽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최대 만조, 최대 만수 이렇게 잡습니다.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방이 나왔다 그러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에 잡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5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 너무너무 편해요. 최대 만조를 최소 만조, 평균 만조로 바꿀 거고요. 자, 제방 나오면 안쪽 어깨 이렇게 바꿀 거고 또는 하단부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죠? 여기 상중하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살살 바꾸면 문제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출제 지문이니까 이건 뭐 맞추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거절하지 마시고 꼭 외워놓으세요. 상중하하고 최대 만조 바깥쪽 어깨 이렇게 5개 외우시면 돼요. 자, 다음 요거는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하는데 자 4번 요거 얘기 좀 할게요. 4번 이게요 예전에는 없던 규정이에요. 이게 10몇 년 만에 출제가 됐어. 이게 원래 없던 게 개정이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정문을 보고 이거 문제는 딱 좋다 나올 것 같다라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10몇 년간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찍을 때는 안 나오고 10몇 년 만에 출제가 돼가지고 딱 제가 예상한 대로 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 보이시죠? 지적 확정 측량 이거 도시개발이에요. 도시개발서 뭐 그 동네 개발 다 했다고. 근데 그 동네 개발된 그 지역의 경계를 정하는데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있고 사업 계획도가 있어. 현황과 사업 계획도가 딱 맞으면 좋잖아요. 안 맞으면 어디로 가? 현황대로 간다고. 그래서 안 맞으면 어디로 간다? 현황대로 경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내기가 너무 좋아.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는 사업 계획도대로 결정한다. OX. X. 그렇게 예상해서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14년이 흐르고 이제 나와서 그래.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거 보고 너무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넣나? 예. 이거 개정상의가 내기도 딱 편하고 지문 길이도 딱 적당하고 이거 안 내면 진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10년 만에 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업 계획도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황,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개발 사업을 했어. 공사 땅을 팠다고. 경계를 정했어. 그죠? 근데 계획도랑 다르면 계획도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사를 다시 해야 돼. 공시 다시 하라 그래서 그냥 냅두라 그래서. 냅두라는 거야, 냅둬. 그럼 다르면 어떡하냐? 그럼 얘기해주면 돼. 사업 시행자한테 통지해주면 돼. 좀 다르네? 끝. 이거 끝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사업 계획도대로 결정해라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경계는 어디로 간다? 현황대로 간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되고 나면 경계는 현황대로 가고 계획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알려주면 끝난다. 자, 누구한테 알려줘요? 사업 시행자한테. 네 공사가 조금 삐꾸 났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죠? 이게. 자, 요거를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를 틀린 질문으로 출제했어요. 작년에. 자, 우리 스마트 공시법이 좋은 이유가 작년 문제가 맨 뒤에 있죠? 네, 그래서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그대로 뒤로 가셔서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202페이지 8번 문제에 5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5번 지문. 자,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 대로 결정한다. OX. X이죠. 현황대로 결정하는 거죠. 자, 사업계획도랑 현황이 다를 때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죠. 네,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자, 수행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한테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딱 예상한 대로 출제를 딱 했어요. 정말 좋아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14년에 개정된 건데 지금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뻔한 얘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다시 돌아갈게요. 예. 자, 경계 보고 있습니다. 경계. 자, 지상 경계 결정 기준 봤고요. 자, 다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다가는 별표. 자, 지상 경계점 등록. 이 별표. 이건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안 나올 수 없다.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예전에 없었던 건데 개정돼서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들어온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돼서 들어온 이후로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건 뭐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이렇게 뭐 근본적인 원리라든가 숨어 있는 조문 이런 거 없어요. 딱 요게 다야. 요것만 가지고 지금 6년째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한다? 지적소관청.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누가 작성한다 아직 안 나왔어. 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자,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 언제 작성하냐가 나왔어요. 언제 작성해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요거를 경계를 복원했을 때로 냈어요. 경계를 복원했을 때 작성한다면 틀린 거예요. 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이럴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소관청이 작성합니다. 자, 소관청이 작성한다. 요거를 장관이 작성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네, 그거 딱 좋은데 아직 안 나서 그거는.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쓰냐? 자, 거기 등록상이 뭐냐? 요게 나옵니다. 등록상. 거기 들어가는 등록상. 요게 나오고요. 또 나옵니다. 자, 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고 X.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다른 거예요. 장부 자체가 달라. 자, 일단 등록부는 똑같아. 근데 여기는 경계점 등록부.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다른 거라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출제를 몇 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건들 게 되게 많단 말이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자, 누가 작성한다? 지적소관청. 언제 작성한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이때 작성하는 겁니다. 경계를 복원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한다. X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다음 거기 뭐가 들어가냐? 등록상 얘네들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진짜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웠죠. 네, 소지 목표. 자, 소지 목표. 자, 다시 소지 목표였어요. 소지 목표. 소재 지번 지목 좌표.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됐죠? 자, 목표로 했어요. 소지지표 하려고 그러다가 지가 두 번 나오면 또 헷갈릴까봐 여기서 목으로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이거, 경계점 표지의 종류.
종류. 예, 그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자, 위치, 종류. 자, 그러면 이 위치를 찾아가는 위치 설명도. 자, 위치 설명도. 그다음에 사진 파일. 맞죠? 사진 파일. 그래서 유치설사. 예. 자, 저도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외우려고요. 자, 류 그러면 종류, 치 그러면 위치. 자, 치설 그러면 위치 설명도. 치설. 자, 위치 설명도. 사는 뭐야? 사진 파일. 이렇게 해서 자, 이쁘게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지, 목표, 위치, 설사. 이렇게 해서 찾아주세요. 자, 류가 뭐예요? 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 자, 치는 경계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긴 경계점 표지라는 말뚝을 박는다고. 경계점 표지. 여기서 니 땅 이렇게 말뚝 박는 거고. 그거 박아놓고 사진 찍는다고. 그럼 사진 딱 보면 어딘지 알아요? 그거 박혀있는 거 사진 딱 찍어놓은 거 보면 여기 어디네라고 바로 알 수가 없지. 사진만 보고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위치를 써낸다고. 위치만 써놓는다고 못 찾아가니까 위치 설명도 이렇게 찾아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 보여주는 거지 뭐.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그죠? 예, 담장이 있으면 담장 중앙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담장이 없다. 산속에 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아 놓는 거예요. 박아 놓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찾아보라고. 이렇게 만든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좌표 등록부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이거는 도시 개발할 때 만드는 거고 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이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만드는 겁니다. 두 개를 섞어서 출제를 할 것이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면적 문제가 나오네요. 자, 면적. 자, 얘네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면적 문제가 나오네요. 면적. 자, 면적은 뭐 나머지들은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요 끝수 처리 얘기를 할게요. 끝수 처리. 이게 이제 요 두 가지가 최근에 개정이 됐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냅둘게요. 지금 끝수 처리, 이것만하고 좀 쉽게요. 끝수 처리. 자, 면적을 정할 때 끝수를 정해야 됩니다. 자, 끝수를 정할 때, 이건 됐고. 자, 축척을 먼저 외워야 끝수 정리가 되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축척 한번 외워볼게요. 자,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은 1200분의 1. 자, 2배 커지면 600분의 1. 2배 작아지면 2400분의 1. 그렇죠? 요거는 딱 기본으로 잡혀야 됩니다. 자, 62, 24.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임야도에는 축척을 2개 쓰죠? 네, 3000분의 1. 또 하나, 6000분의 1 쓰죠. 자, 그리고 새로 나온 축척이 2개 더 있습니다. 500분의 1과 또 1000분의 1이 있습니다. 100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지적도에는 이 축적을 다 쓰고 임야도에는 그중에 2개의 축적만 쓴다. 이 축적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가장 기본은 1200이다. 그렇죠? 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 이하로는 기본적으로 1제곱미터를 최소 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 기본 위로 자 600분의 1이나 도시 개발 사업이다. 확정 측량이다. 이럴 때는 0.1제곱미터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리 하나면 1제곱미터 최소. 한 필지가 1제곱미터보다 작다. 그럼 무조건 1로 써주는 거예요. 0.9, 0.1, 0.5 전부 다 1로 써줍니다. 근데 이 동네에는 좀 더 세밀하게 써야 된단 말이죠. 좀 뭔가 개발된 좀 비싼 동네다. 0.1 최소로 하기 때문에 0.9는 그냥 0.9 쓰는 거고 0.09면 0.1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또 0.01이도 0.1. 0.1보다 작다 그러면 무조건 0.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출제자들이요. 일반 지역 출제하겠어요? 비싼 동네 출제하겠어요? 비싼 동네. 지금까지 기출문제 전부 다 이겁니다. 600분의 1 지역에서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동네 최소가 얼마다? 0.1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개발이 됐거나 600분의 1 지역이다. 0.1 지역이다. 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측량을 하나 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자, 요거 123.45제곱미터 나왔더라. 이걸 토지대장에다 쓸 때 뭐라고 쓸 것이냐? 자, 뭐라고 쓸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일단은 600분의 1 지역이라면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4까지 끊어야죠. 네, 이 4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라고 해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 그럼 그 뒤에 5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반올림 안 된다 그랬어요. 반올림 하면 안 돼요. 자, 반올림은 1, 2, 3, 4가 나오면 버리고, 자, 5, 6, 7, 8, 9가 나오면 올리고, 자, 이거 불공평하다 그랬죠.
4개 버리고 5개 올리니까 불공평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넓게 등록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어떡하냐. 자, 1, 2, 3, 4 버리는 건 똑같지만 6, 7, 8, 9만 올리게 되고요. 5가 나오면 예전에는 무조건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라 앞에가 0이나 짝수가 있으면 버리고, 자, 앞에가 홀수가 있으면 올려라. 그래서 반반으로 나누자, 올릴 때는. 올릴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다. 그래서 반반으로 나누니까 무작위로 나누기 때문에 5개 되니까 공평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5,4,5입이라고 합니다. 5,4,5입. 요거를 지금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적용하면 5가 있으면 5를 볼 게 아니라 바로 앞에를 보라고. 바로 앞에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자, 그게 지금 뭐예요? 4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 우린 짝수 좋아해, 싫어해? 뭐라고? 이걸 까먹어. 자, 다시 이제 외웁니다. 제가 오늘 정해드렸어요. 짝수가 좋은 거예요. 홀수 좋아하면 홀의비. 뭘 좋아해? 짝수 좋아해. 짝수 좋은 거예요. 짝수 그대로 가야 돼. 그럼 5를 어떻게 해? 버려야 돼요. 버려서 자 123.4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홀수 좋아, 짝수 좋아? 짝수. 자, 무조건 짝수.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이제 연습 문제 또 해드릴게요. 또 한참이네. 자, 이게 웃기는 게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혼자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래요. 자, 일단 체크하실 게 그 동네가 비싼 동네인지 먼저 체크하세요. 무조건 비싼 동네 나올 거야. 그래도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일반적인 1인데 600분의 적은 최소가 0.1이다. 그럼 여기 보시면 123.45가 나왔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대장에 등록할 때 4, 5를 다 쓸 수 없으니까 0.1까지 써야 되니까. 자, 만약에 123.41이 나왔으면 어떻게? 1은 버리죠. 버리고 2도 버리고 자 3도 버리고 자 4도 버리고 5가 나오면 이제 고민하는 거고요. 자 6은 올리는 거예요. 그죠? 6은 올리는 거예요. 예, 6은 그랬더니 짝수가 2개네요. 아니야. 이거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 자 4, 7도 올리고 자 4, 8도 올리고 자 4, 9도 올리고 자 이때만 짝수 따지는 거예요. 자 짝수니까 5를 버려서 4로 가는 거죠. 또 갑니다. 이제 5만 모아놨어. 5만. 다 5잖아요. 그럼 이제 앞을 봐야 돼. 자 1, 5는 1이 홀수죠. 홀수 좋아, 싫어? 싫으면 어떻게 해? 뭘 버려? 버리면 1이잖아. 올려서 2로 만들어서 짝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2는 짝수죠. 그 5를 어떻게 해? 버려서 짝수로 가는 거야. 그죠? 자, 3은 홀수죠. 그 5를 어떻게 해야 돼? 올려서 4로 가야지. 자, 4는 짝수니까 5를 버려야지. 4, 그죠? 자, 요거는 5니까 어떻게 해? 올려서 6이에요. 이걸 가지고 5 두 개 어떻게 그러더라고. 자, 이건 5 2개가 아니라 5 앞에 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6을 올리는 거지. 자, 6은 6이 짝수니까 5를 버려고. 7은 홀수니까 5를 올려서 8로 가는 거고. 그죠? 예, 또 8호는 어떻게 해요? 8로 가는 거고. 자, 뭐만 남았어? 짝수만 남았다고. 짝수만 남는 거는요. 이렇게 5로 끝났을 때만 그런 거야. 아시겠죠? 5로 끝났을 때는 짝수로 맞춘다. 자, 또 갑니다. 자, 그 동네 비싼 동네예요. 그러면 자, 6까지 끊어야 되겠죠? 네, 1은 어떻게 해? 버리고. 자, 2도 버리고. 자, 3도 버리고. 자, 4도 버리고. 5일 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6이면 올리고. 자, 7도 올리고. 자, 8도 올리고. 자, 9도 올립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이런 거 66 이런 거. 홀수 2개라고 벌벌 떤다고. 그죠? 예, 자, 참 다행은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요. 출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반올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 다 맞추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짝수 2개네.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냥 6, 6, 7 그러고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럼 시험에 내면 뭘 내겠어요? 5로 딱 떨어졌을 때 된다고. 5로 딱 떨어졌다. 뭐 앞에 6이니까 6으로 가는 거지. 또 갑니다. 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1, 5는 어떻게? 2. 2, 5는 2. 자, 3, 5는 4. 4, 5는 4. 5는 6. 이게 제일 걱정이야. 5. 5는 6이에요. 자, 6, 5는 6. 자, 7, 5는 8. 자, 8, 5는 8. 자, 전부 다 뭘로 맞췄어? 짝수로 맞추는 거야. 됐죠? 자, 마지막. 예. 자, 3, 1, 5. 제가 3, 1. 버리고. 2도 버리고. 자, 3도 버리고. 4도 버리고. 이거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설명상 하는 거지. 5는 이제 고민해야 되고요. 자, 6은 올리는 거지 뭐. 자, 올리고. 자, 7도 올리고. 자, 8도 올리고. 자, 9도 올리고. 자, 3호는 3이 홀수잖아요. 그 5를 어떻게 해? 올려서 4지 뭐. 그렇죠? 네, 또 갑니다. 네. 자, 1호는 올려서 2죠. 2호는
버려서 2. 자, 3호는 올려서 4. 자, 4호는 4. 자, 5호는 6. 이제 외울 때 됐어. 이제 이만하면. 예. 자, 6호는 6. 7호는 8. 자, 8호는 8. 그죠? 또 어떤 분 그래. 알다가도 모르겠대. 뭘 알다가도 몰라. 그냥 짝수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자,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어디 갔니? 자,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일단 600분의 1 지역이에요. 일단 시험은 이걸로 드립니다. 이 동네 최소가 0.1이죠. 예, 그러면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55 어떻게 55? 123.6. 자, 551 어떻게? 123.6. 똑같잖아요. 그죠? 예. 네, 자, 123.45. 또 왜 자꾸 이래? 요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123.451. 그죠? 예, 요거 이제 구분합니다. 예, 얘는 123.4. 자, 이건 451이잖아요. 1.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23.1을 빼고 보면 어떻게 돼요? 1을 빼고 보면 버리니까 4지. 그죠? 1까지 포함해서 보면 0.05보다 크잖아요. 커. 그럼 이건 6, 7, 8구나 마찬가지다. 크다. 그럼 어떻게 해라? 올려라. 5. 자, 두 가지 썰이 있었어요. 썰이 있었는데, 그죠? 작년에 이거는 올리는 거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툼이 좀 있었는데, 자, 이거는 5만 볼 게 아니라 1을 봐야 된다. 이건 초과로 봐야 된다. 초과로 보니까 뭐다? 올린다. 그래서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예전에 여기에 출제가 됐었어요. 1이 두 번 출제됐는데, 얘는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 4, 5, 2 나왔을 때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올리는 걸로. 5보다 큰 숫자는 뒤에 뭐가 붙으면 다 큰 숫자다. 무조건 앞에 짝수 올 수 모르겠고 무조건 올려라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 앞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로 등록하고요. 600분의 1지역이죠. 네. 자, 이 동네 0.05 미만이면 버리고, 자, 0.05일 때 0짝수면 버리고 홀 쓰면 올리고. 지금 보신 게 0.05 초과입니다. 초과니까 0.051도 초과라고 보는 거예요. 초과니까 어떻게 한다? 올린다.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